예, 저희가 준비한 3위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큰 아들이 8년 전 허가 공문도 없이 국군 수도병원에 50일 넘게 입원했다는 이 의혹의 핵심이죠.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있는 성남의 국군 수도병원에 7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령서가 없습니다. 군 당국은 이 씨는 정상 절차에 의해서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했고 공군 교육사령부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인사 명령이 누락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작이 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시장으로 있는 성남시의 우리 군이 제일 자랑하는 국군 수도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할 수 있었느냐? 인사 명령도 없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 후보 아들 입원 후 성남시가 국군 수도병원에 민원을 들어줬다며 이번에는 특혜 거래 가능성을 들고 나왔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여야 모두 법으로 가려야 될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야당의 의혹 제기 핵심은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2014년 그러니까 8년 전 7월 29일부터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한 달 뒤에 입원 허가 요청 공문을 발신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의 장남 같은 경우에 2013년 8월 달에 진주에 있는 공군 기본군사훈련소에 입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7월 29일부터 다리를 다쳐서요. 52일 동안 경기도 성남에 있는 수도통합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이제 이게 다치거나 할 경우에 이동을 할 경우는 당연히 인사명령서가 있어야 됩니다. 군의 생명은 바로 이제 인사명령서가 있어야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탈령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기억나실 겁니다만은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의 당시에 휴가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당시에 뭐 전화로 했다. 근데 뭐 명령이 없었다. 뭐 이런 등등 해서 검찰 수사까지 받고 했는데 저는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장남이 이제 52일 동안 진주에서 일단 성남까지 와서 300km가 넘는 지역에 와서 50일 동안 입원을 했어요. 그럼 군인이 하나 움직이는데 당연히 인사명령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군의 설명은 뭐냐면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누락했다? 아니 대한민국의 군이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유력한 이 성남 당시 성남시장의 아들인데 왜 이런 사람들한테 꼭 이렇게 누락이 되죠? 추미애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아니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아니 도대체 군의 인사명령을 어떻게 내리길래 인사명령서가 없이 이동을 하면요 이 탈령입니다. 당연히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은 당연히 이게 저 군에서 어쩌면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 군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게 실수다? 도대체 누구의 실수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뭐 다른 뭐 기록들이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과연 왜 군이 왜 이렇게 유력자 앞에 가면 다 이렇게 실수라고 이야기를 할까? 국민들이 정말 의심을 사는 국면입니다. 좀 더 본질을 좀 가보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의 본질은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허가 공문 없이 뭐 입원을 했다, 특혜를 받았다라는 의혹을 넘어서 야당에서 의혹 제기를 하는 건 특혜성 인허가가 있었다. 아들 군병원 특혜 의혹 뒤에는 뭐 이런 의혹을 좀 제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계속되는 우연은 필연인 거예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까마귀가 날 때마다 배가 떨어지면 그건 뭔가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아까 이현정 의원도 얘기했지만 도대체 왜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서는 왜 이렇게 우연이 많고 왜 이렇게 실책이 많고 그러냐인 거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군 수도병원이 어떻게 해서 보존 녹지를 자연 녹지로 변경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군이 감찰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어떤 병사가 50여일 동안 없는데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도대체 대한민국 국군입니까? 이거는 그 병역의 의무를 완수한 사람들에 대한 이건 완전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 군이 그렇지 않잖아요. 좀 진상을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장남이 특혜 입원한 뒤에 국군 수도병원에 유리한 용도 변경을 진행한 걸 아니냐. 이게 지금 야당 의혹 제기고 국방부도 입장을 내놨어요. 당시 외상센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셌고
이재명 후보 아들 상황과는 완전히 별개다. 이승훈 변호사님,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이게 좀 심한 공격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2013년 8월에 군입대를 했고 예. 군의 외상센터 용도 변경 신청한 것은 제대 후의 문제예요. 아니 척추 수술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특혜로 3층 지을 걸 4층으로 바꿔줍니까?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외상센터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중요시했던 부분이고 예. 그런 측면에서 국방부에서 당연히 병사들이 다쳤을 때 외상센터 필요하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신청을 했고 그래서 3층에서 4층을 지어줄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허가해 준 거예요. 그런데 군 부대 내의 병사들이 아픈 걸 위해서 외상센터를 지어줬다고 지금 이걸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전혀 시기상으로도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군대에서 인사명령서가 없는 것은 군대에 물어봐야 되고 군대의 잘못인 것이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예. 본인은 적절하게 신청을 했고 적절하게 입원을 했기 때문에 아하. 이건 군부대에게 물어봐야 될 문제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공격하기는 안 되는 질문이다. 예. 말씀드립니다. 예, 이 공격 논리대로 보면 그럼 그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인대를 누가 파열시켰나요? 이 저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 그리고 현재 소영길 대표 지난 연말에 인대 파열되고 나서 지금도 못 걷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건이에요. 인대 파열된 그거보다 더 심하게 파열은 그 건이고 그리고 용도 변경은 공공시설이 들어올 경우에 보전 녹지에서 자연 녹지로 바꿔줄 수 있게끔 행정이 그렇게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군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반려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대변인 말씀은 인사명령서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야당이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것까지 군의 의혹 제기- 책임을 물어야죠. 그러니까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군이든 뭐 이재명 후보든 야당에서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뭐 군병원 증축과 관련된 특혜 효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탈용이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재소자가 마치고 나서 출소했는데 출소 명령서가 분실됐어요. 그러면 탈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비유가 좀 혼재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예 알겠습니다. 아들 특혜 의혹까지 우리 야당에서 여러 의원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이 주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대선까지 딱 30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